안녕하세요. 알테나 씨가 만듭니다.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3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미술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많은 검색어가 뭘까요? 2023년 다이어리 이런 검색어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한 해의 계획, 꼭 이루어야 할 일, 또 투자 계획, 이루고 싶은 목표 등등을 다이어리에 적는데요. 개인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큰 미술관이나 갤러리도 계획을 세우는데요. 계획이 없는 갤러리에 전시의 완성도가 높을 확률은 낮겠죠. 일 좀 한다, 일 좀 제대로 한다 하는 갤러리들은 적게는 1년 계획이고요. 또 길게는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도 세웁니다. 특히 큰 미술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작가의 어떤 전시를 할지, 어떤 주제를 선보일지, 어떤 기획자가 이 전시를 담당할지, 또 홍보는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전시의 완성도도 높고요. 그 작품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러면 컬렉터는 어떨까요? 여러분, 컬렉터들도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계획을 잘 세우면 여러분이 좋은 작품을 컬렉팅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거의 모든 갤러리들이 이렇게 플랜을 짜서 계획을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갤러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한 갤러리라던가 아니면 한국에서도 굵직한 메이저 갤러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정말 많은 갤러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전시 한두 달 전에 이렇게 급하게 약속을 잡아서 전시를 기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요, 공표하는 거예요. 계획을 미리 웹사이트나 또는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1년 계획을 사람들에게 공표해야 그것이 계획이 되는 것이지, 회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계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표하는 거는 약속이거든요. 사람들과 약속을 한 것을 캔슬을 하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연간 계획을 공표하는 미술관, 갤러리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된 갤러리나 미술관으로 생각하고 신뢰를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트 컬렉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초보 아트 컬렉터든 아니면 나는 정말 유명한 작가의 비싼 작업을 갖고 있어, 이런 컬렉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뭘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하냐면, 자, 무엇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냐면, 자,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중요한 전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아트페어, 비엔날레, 미술관 전시, 또 갤러리 전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을 미리 파악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주요 일정들만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이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만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 있는 작가도 있고 특별히 관심 있는 전시도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을 조금씩 끼워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눈덩이를 불리는 것인데요. 여러분만의 컬렉팅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습니다. 컬렉팅 노트에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주요한 전시들을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보고 싶었던 작가들의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찾아서 여기에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메모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체 그림을 보시면 올해에는 어떤 주제가 많이 등장하고 어떤 작가가 많이 등장하고 또는 어떤 스타일이 주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메이저 아트 디렉터들이 어떤 식으로 전시 기획을 하는지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떤 전시는
전 세계를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뭐 한국에서 열렸다가 뉴욕에서 열렸다가 독일에서 열렸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작가, 어떤 중요한 작가는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전시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전시나 작가를 보시면 올해에는 어떤 작가의 어떤 스타일의 작품이 경매에 나와서 고가에 낙찰되겠구나 대략 짐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갤러리나 미술관, 중요한 미술관에서 기획 전시를 했을 경우에 그 작가의 작품이 옥션에 등장할 확률도 높고 아트페어장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마켓이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데요. 여러분의 예산이 얼마이든지 간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부분으로 쪼개서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의 일정을 저와 함께 한번 보실까요? 1월달 일정을 제가 쫙 보니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윤영근 작가, 데이빗 주이너 파리점에서 윤영근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데이빗 주이너 뉴욕, 그리고 런던에서 댄 플레빈, 그리고 페이스 갤러리 뉴욕에서 데이빗 호크니가 열리네요. 자, 데이빗 호크니는 지금 현재 피트니 뮤지엄에서 회고전을 하고 있죠. 지금 피트니 뮤지엄에서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조만간 피트니 뮤지엄 같은 경우는 데이빗 호크니의 전시를 또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댄 플레빈 작가의 작품이 보이는데요. 이 형광등 작품이 올해 또 많이 등장을 하겠네요. 자, 2월 달에는 프리즈 아트페어가 LA에 있어요. 2월은 LA 아트페어 기간입니다. 그래서 LA에서는 중요한 아트페어가 3개가 열리기 때문에 또 주목해 볼만 하고요. 화이트 큐브, 또 웨스트 판비치에서 박서보 작가의 전시가 열립니다. 한국 작가 전시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3월로 넘어가 볼까요? 화랑미술제가 또 서울에서 열리죠. 또 홍콩에서 아트바젤 홍콩이랑 아트 센트럴 홍콩이 열리네요. 3월 달은 주로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전시가 열립니다. 자, 4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제 갤러리 서울에서 알렉산더 칼더와 이유안의 전시가 열리네요.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가 또 4월 달에 있고요. 코엑스에서 화랑미술제가 열리고,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또 에드워드 호퍼가 열리네요. 자, 이렇게 지금 보세요. 알렉산더 칼더가 작년에도 많이 등장을 하더니 올해에도 등장을 하네요. 역시나 한국에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알렉산더 칼더가 아트페어장이나 또 뉴욕에서 이렇게 주목을 하더니, 옥션에서도 주목을 받더니 서울에서도 열립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의 전시가 피트니 뮤지엄에서 또 한국까지 이렇게 넓게 확장이 됐습니다. 5월달은 또 부산이 아트페어 시즌이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프리즈 뉴욕이 열리기 때문에 또 뉴욕의 아트페어 시즌이고요. 중요한 전시는 여기 있네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강소, 이건용, 이승택, 김구림, 한국의 실험예술, 아방가르드 미술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여드리는데, 이 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계속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이제 6월달이 됐네요. 6월달에는 아트바젤이 있고요. 7월이 되면 리움미술관에서 또 김범 작가의 전시가 열리네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점에서 김구림 작가의 또 전시가 따로 열립니다. 자, 여름은 전시가 많이 열리진 않아요. 휴가철이니까.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 김구림 작가의 작품인데요. 김구림 작가님은 연세도 있으시지만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신 정말 한국 실험예술의 대표적인 작가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작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요. 마켓에서는 당연히 저평가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워낙에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또 주목하는 어떤 작가의 스타일과 경향, 그 시대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9월달은 또 한국이 아트페어 시즌이죠. 코엑스에서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가 열리고, 또 국제갤러리 서울에서 아니시카푸어의 전시가 열리네요. 뉴욕에서는 아모리쇼가 열려서 또 한번, 뉴욕에서는 이제 2개의 시즌이 있는데 5월달, 9월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전시가 있네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아까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똑같은 전시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시가 되네요. 이강소, 이건용, 이승택, 김구림, 성능경 등 아방가르드 한국의 실험미술. 미술관에서 이렇게 릴레이전을 한다는 게 뭡니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미술관에서 전시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작품들이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한국의 실험 미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출판된 지가 좀 됐는데 아마 그 책을 자료로 토대로 이 전시를 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술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자료실에 가시면 이 책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어떤 작가가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자,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런던에서 프리즈 아트 페어가 열리죠. 프리즈 아트 페어가 시작된 곳에서 10월 달에 열립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서도 함경화 이렇게 외에 여러 다양한 한국 작가님들이 전시를 하시는데요. 한국 작가님들을 주목하는 전시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네요. 계획이 되어 있네요. 미국에서. 자, 놓치지 않고 국제갤러리 서울에서 함경화 전시가 열립니다. 자, 이제 12월이 되면 마이애미의 계절이죠. 아트바젤 마이애미가 또 12월에 열리고요. 조금 전에 또 한국의 실험예술 그 작가에 포함됐던 이건용 작가가 페이스 뉴욕에서 또 전시를 가집니다. 우고 론디노네의 전시가 또 독일 슈타델 미술관에서 열리고요. 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대한제국 전환기 예술이 또 기획 전시로 열리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알렉스 카츠 전시도 시카고에서 열리고요. 여러분 지금 쭉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좀 인기가 많았던 작가들의 리스트가 올해에도 전시가 계획되어 있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러 번 등장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여러 번 등장하는 전시가 있고요. 내가 당장 댄 플리빈의 작품을 살 건 아니지만 에드워드 호퍼 작품 살 순 없지. 아니시 카푸어 살 순 없어요. 하지만 이 계획을 여러분이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여러분의 계획을 짜셔야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전시를 보고 작품을 보는 눈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마켓을 보는 눈이 이렇게 맑아져요. 또 중요한 아트페어에 어떤 디렉터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지, 전시를 담당하는지, 비엔날레를 담당하는 디렉터가 누군지 이런 것만 파악을 하셔도 미술계가 돌아가는 판이 보입니다. 큰 그림이 보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미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조차 이 플래너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올해는 내가 어떤 작품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어떤 작가를 좀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당장 지금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구성을 가지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컬렉팅을 하시면 여러분의 컬렉션이 굉장히 훌륭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간 계획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이 직접 짜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이 짜놓은 거 그대로 내 노트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이걸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노트에다가 적어서 이 연간 계획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지도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나는 에디션 작품을 20% 정도 할 거야. 나는 신진 작가를 한 30% 정도 하고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한 20% 정도 가질 거야. 옥션에서 최고가에 있는 작품 중에 어떤 작품 하나를 내가 가질 거야 하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보세요. 몇 프로씩 어떻게 내가 배당을 할 건지. 지금 당장은 그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계획만 한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뭘 좀 알아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자, 뭐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컬렉터님 뿐만이 아니라 작가님이나 또 미술 비즈니스 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연간 계획을 내가 짜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해놓은 거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이 자체가 우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고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어떤 갤러리에 오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연간 계획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1년간의 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소규모 모임이었거든요. 중요한 컬렉터님이나 아니면 미술계 종사자들, 기자님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물론 예약을 해야겠죠. 간단하게 커피 마시면서 크로와상 먹으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열릴 미술계의 주요 일정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일정과 더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또 플랜을 추가하셔서 1년간의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2023년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